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이 버블 아니냐. 미니 버블이라는 분도 계시고 버블이 다 해서 끝났다라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의견은 많이 나뉩니다만 단순히 많이 올랐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용어부터가 틀린 거죠. 야, 다음 분기에는 이게 가능하겠어? 이 숫자가 되겠어?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 시장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2억을) 받는데도 우린 다 극빈자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표님 우리 가서 신청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신청을 가야 되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 미국은 정말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근데 FOMC 얘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네. FOMC 회의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파월이 의도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갔다라는 게 확실히 보였던 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경제 전망 상향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에서 2.1로 올렸고 물가 전망치도 PC 물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0.2%포인트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비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세 번,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발언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왕비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올랐겠지만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려는 제롬 파월이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너무 제약적인 수준이고 물가가 지금 CPI 기준으로 3.2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계속 너무 제약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다 보니 어쨌든 간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험적 금리나 보통 우리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네. 금리 수준을 일정 부분 낮추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보였어요. 두 번째는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데 따른 위험을 자꾸 부각을 많이 시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늦어가지고 문제될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면 QT죠. 그죠? 양적 긴축을 지금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그러니까 채권을 파니까 우리는 채권을 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팔면은 연준은 돈을 가져가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건데 네, 흡수하는 거죠. 요거 조절하겠다. 아하. 그것도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이런 네.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용어가 정확하게 예. 페어리 뭐였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했어요. 예. 순에다가 네. 생각보다 빠르게 한다라고 해도 하나가 더 웃긴 게 굳이 19년, 20년에 요거 그 영래포 그때 있었을 때 문제가 됐던 얘기를. 문제 됐어요. 지중가주 문제가 단기 유동성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대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충분히. 그쵸. 어떤 분이 되면 그로 인해서 잘못되면 본인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랬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연준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라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리던 금리를 올릴 때 지금 1, 2월 달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판단할 정도면 네네. 생각보다 연준이 내리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허들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연준이 현재 긴축을 끝내고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가 또 침체로 가도 시장이 꺾일 텐데 맞아요. 이렇게 경기 전망을 상향했으니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진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연준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뭔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에서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준 게 그러면 왜 그 물가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근거를 낸 게 뭐냐면 우리가 알면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옛날에 공급이 원활해진 거, 즉 지난해까지 공급이 원활해진 건 뭐였냐면 상품이 공급이 원활해졌고 또 재화가 원활해졌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첫 번째 물가를 내렸고 두 번째가 서비스업 물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임금 얘기를 했고요. 임금과 관련해서 그럼 뭐가 원활해졌느냐? 노동시장에 공급이 원활해졌다. 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임금이 안정되고 있다라 얘기를 했으니 앞서 말씀드렸었던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조업 쪽이나 상품 쪽에서요 물가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완화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에 자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많아지다 보니 그럼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거니까 이쪽에서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주거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택 착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주거비도 안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앞으로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3번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경기는 더 좋아지는 쪽이다라고 하는 정말 골디락스가 펼쳐진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굳이 연준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나는 사실 올해 내내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볼 시간 있으면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 볼 시간 있으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스피치를 더 보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나왔으니까 저도 어제 밤잠을 못 자고 봤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많이 비둘기파적이어서 재미있었어요, 되게. 의도적 비둘기였다. 예, 의도적 말씀이 비둘기입니다. 좀 와닿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저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맞아요, 의도적입니다. 맞아요. 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12월이 진짜 비둘기였고 왕비둘기였죠. 정말 왕왕 비둘기였고 이번에는 왕왕 비둘기가 아니고 이제 매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비둘기에 그렇죠. 머물러 있었던. 예. 굳이 비둘기 아니어도 됐던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각오했으니까 그래 1월 맞아요. 물가 엄청 올랐고 2월에도 올랐어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생각을 굳이 바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금리 3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한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미 반영을 다 해서 네. 미국지 10년물이 4.3까지 올라왔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각오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웬 매도 아니 매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띄어야 되는지 그럼 경기 전망을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올리면서까지 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본 거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닉 티미러스 기자 시켜가지고 불러서 일로 와봐라 잠깐만 시장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지. 나는 좀 좋게 얘기할 거거든. 그럼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올해만큼은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 젠슨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젠슨왕이 어제 삼성전자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이제 오늘도 이제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이닉스가 시가 기준에 보니까 한 9%까지 올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은 누가 봐도 FOMC 회의보다는 그럼요. 젠슨왕이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어쨌든 AI를 이끌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그래서 FOMC 아니었어도 시장은 정도의 차이점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이크론 때문에라도. 예. 그래서 제가 늘 계속 얘기했지만 FOMC 다 보고 나서 봤더니 마이크론 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연결해서 우리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 뭐 FOMC 때문에 혹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전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강세장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중간에 한번 내려올 때예요. 아, 혹시 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내려오면 그 다음에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한번 하다가 계속 못 따라가고 나중에 결국 포모로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포모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지 말아야 될 때 맞아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사는 걸 포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진득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이 버블 아니냐. 아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미니 버블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미 시장이 뭐 버블이 다 해서 끝났다라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의견은 많이 나뉩니다만 저는 버블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직접. 99년 버블도 경험을 했고 2006, 7년도 산업 버블도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 버블 시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없어요.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실적보다 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버블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서 그냥. 그죠? 그냥. 자, 단순히 많이 올랐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용어부터가 틀린 거죠. 맞아요. 이 장이 혹시 버블까지 온다라면 아직까지도 먼 건데 사실 지금은 누가 이제 뭐래도 제가 볼 때 실적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이득이 실제 230%인가 늘었잖아요. 맞아요. 주가도 그렇게 올랐고 그럼 그게 버블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버블이겠죠. 야 이번에 230% 늘었으니까 이런 정도 속도면 다음번에 300% 들어갈 것 같아. 이제 기대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그 이상으로 땡겨놓는다라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 거요. 야 다음 분기엔 이게 가능하겠어? 꺾일 걸. 이 숫자가 되겠어?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땐 시장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상승할 때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맞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승장에서 큰 상승장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큰 돈 번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들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용기가 많았다. 용기가. 예. 두 번째는 단순했어요. 시장이 뭘 보는지 같이 봐야 되는데 아니 뭐 실적만큼 오른 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그렇죠? 밸류업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밸류업에서 주가 오르니까 밸류가 끝났대. 그래도 싼 거요? 그게 밸류업이 끝난 겁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 드려볼까요? 진정한 밸류업은요. 저평가된 기업이 올라온 게 밸류업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주는 게 밸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PBR 1배 이하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첫 번째 용어가 마치 PBR 1배 밑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게 밸류업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맞아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은 돈 더 버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애플 이런 애들이 돈을 더 버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비싼 애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밸류업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업은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니라 싸면 더 좋죠. 싸면은 그것까지 부각되니까 더 좋지만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게 제대로 된 밸류업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면 밸류업 자체를 너무 짧게 보고 이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싼 게 제자리 가는 게 밸류업은 1단계인 거고 그 이상으로는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벌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주주를 위해서 그죠 주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밸류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밸류업이라는 말이 싼 애들만 넣어도 업, 근데 비싼 애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어차피 밸류업이라는 건 다 예. 적용된다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비싼 게 더 비싸져요. 그렇죠. 근데 더 비싼 게 더 싸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식수를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고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 버블이나 아니면 주가가 대세 상승장에 돈을 버신 분들의 특징이 용기가 있고 단순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저는 약간 뭐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엉덩이가 무겁다. 혹은 그런 그냥 것도 있겠죠. 진득하니 기다린다. 네, 맞습니다. 방향이 맞다면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 스테이한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 강세장이에요. 네. 이게 버블로까지 갈까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이겠죠. 아하.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경기는 나쁘지 않은 건데 약간은 둔화되겠지만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성이 많긴 하다. 근데 다 많은 건 아니다. 예. 부족한 데도 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 돈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일단은 미국이나 각국 중앙은행 금리를 내릴 때 많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만 해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지만 이게 비트코인하고 상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게 10조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인이 17조거든요. 거래소보다 두 분이 더 많아요. 여기서 절반만 넘어와도 시장 또 달라져요.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뭐 시장 어떻게 되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주 질문은 주시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죠? 나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또 못 산 분들한테 또 더 오른다고 약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예. 시장이 여기서 많다는 돈은 진짜 그 어디든지 투자 가능한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진짜 실제로 많아요. 많죠. MMF에도 지금 6.5조 맞습니다. 달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돈이 많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예. 조정받아도 안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득달같이 빠지기만 해봐 하고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6조 달러 실제 네. MMF에 있는 거잖아요. MMF에 있는 거예요. 저 돈이 있으면 저건 다 사자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대형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올해는 주식 언제 살까? 뭐 1분기야, 2분기야, 3분기야 말해봐. 이대리 말해봐 이러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사야죠. 2분기도 살까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월달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집행도 못하고 지금 맞아요. 막 당동동동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사람 이게 이제 대기 자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자금들이 또 이제 포모를 일으키고 또 주가를 또 음. 올리고 이런 선순환이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가 끄실 때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일단 주가가 실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야 그냥 계속 얘만 오른데 아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왔습니다.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왔습니다.
그게 결국 옵니다. 결국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이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이제는 굉장히 실력도 많이 쌓으셨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이 다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들어올 때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괜찮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가를 밸류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그만큼 나와요. 나와서 오른 거는 버블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설명 가능한 네. 거예요. 설명이 가능해.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혹시 빠지면 실적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장이 안 나와서 그 정도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버블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진짜 버블은 여기부터 이제 선을 긋겠죠. 와,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뭐죠? 기업이나 일반인도 다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AI 투자라면 밸류 얼마 해줘야 될까 해서 그치. 그때부터 말도 안 되게 실제 계산보다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땡겨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셔야죠.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 AI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 많이 했는데요. 혹시 그 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어요? 계속 그럼요. 이제 전력 부분도 계속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예. 방산 요새 또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유,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사는 제가 업계에서 최초였다니까요. 맞아요. 아무도 맞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고 모르겠지만 테만 해가지고 공격도 엄청 당했었는데. 조선도 요새 좀 미국에서도 네. 얘기 나오고요. 예.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 한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AI겠죠. 그렇죠? 최근에 AI가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원래 미국의 AI가 좋았다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움직이면서 네. 더 좋아진 거니까 아시겠지만 AI 가지고는 지난해 우리 시장 오르진 않았어요. 종목들만 좋았지 시장이 오른 건 최근에 밸류업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의외로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생필품 이런 거 빼놓고 그건 이제 중국이 여전히 비교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미국이 못 맞을 것 같고 뭔가 산업과 관련해서 중후장대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하나씩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1번이 IRA였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IRA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그 전기차와 관련한 배터리를 중국세를 못 쓰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되게 좋았었던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그동안에 실제로도 중국보다 훨씬 기술력도 좋고 잘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IRA를 통해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제껴놨기 때문에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수혜가 컸죠. 이거 네. 어마어마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바이오와 관련해서 맞아요.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맞아요. 저는 작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랬더니 질문들 들어오시는 게, 야, 조선은 미국이 안 하잖아. 근데 유럽에 있는 선사들이 중국에 수주를 줬을 경우 운항하기 쉽지 않은 조항들을 많이 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유럽에 있는 선사들도 중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어떤 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나는 요만큼 잘하는데 그거보다도 나의 가장 큰 경쟁자를 아예 선을 그어서 없애준다라는 거. 이만큼 주가는 저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선이 더 늘어나겠죠. 늘어날 때마다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거는 제가 볼 때 AI 외에 또 다른 보너스라고 지금 시장에 생각을 합니다. 조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출연을 하려고 오셨던 분한테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조선 어차피 조선 업종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미국이 신경이나 쓰겠어?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거는 이해가 돼. 안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조선업이 중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 실업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고용 유발 개수라고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땅 때리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산업은 그냥 사면 된다. 아하. 그렇죠? 뭐 이상한 노이즈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하.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조선이 뭐 펀더멘탈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하죠. 좋았던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경쟁자 없으면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나 혼자 달려가는 것만큼 좋은 시장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달려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나밖에 못할 때, 그죠? 나밖에 못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해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엔비디아처럼
GPU 나만큼 할 수 있는 애 나와봐 없을 때 그죠? 또 하나는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져 줄 때. 아. 이번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나 봐요. 배터리 보고도 몰라. 10배 이상 오르는 거 못 보셨어요? 나머지 업종도 1, 20% 오를 걸 끝나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완전히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딱 끝난 게 정리해 주신 대로 AI 수혜 계속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밸류업은 또 계속 갈 거고요. 네. 그리고 미중 갈등 지금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갈등이 전 이걸 너무 아주 좋아요. 딱 찍어보셔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더 싸웠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더 싸워라.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더 경쟁적으로. 아우, 심하게. 공화당이 하면 민주당이 더, 민주당이 하면 공화당이 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뭐 아시겠지만 뭐 요즘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약간 정치 성향이 생겨서 문제는 되지만 항상 정치나 이런 갈등 위에는 꼭 수혜와 피해가 꼭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 기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은 수혜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걸 잘 가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수혜죠. 그렇죠. 너무 수혜죠. 그러니까 벌 수 있을 때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지나서 이게 그거였어. 의미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시간 들여서 지금 볼 시간이 있나요? 그렇죠? 아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시간을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점검은 해야죠. 혹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혹시 연준이 그 금리를 정도만, 올릴 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런 건 점검은 그 해야죠. 정도만 그러면. 하고 그 정도만. 사실은 많이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선엽 이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항상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략팀장 보면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세워주시니까 네. 이게 전략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고민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사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네.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점검하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거라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사실 그런 많은 생각이 분들이 들어요. 그러세요. 저 옛날에 중국 갔을 때도 야 거기 중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보다 많이 알아. 저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하고 연결이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분들이 저보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신 건데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왜 오리온으로 돈을 한 번도 못 보셨을까요?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으로 돈 번 분 없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뭘 보러 가신 예. 거니까 그죠? 그게 주식하고 연결돼서 그걸 할 줄 알아야 돈을 뭐 보이는 거지 거기 있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교민들 뭐 미국에서 지금 미국 주식 가지고 다들 수십 배씩 벌었게요? 그럼 지금 다 엔비디아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선엽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시원하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